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성립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농업 협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1958년 농업 협동화를 완성했습니다. 상공업 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산업의 대부분이 국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공업도 일부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협동화가 추진되어 1958년 협동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입니다. 1950년대에는 이 가운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나 상품이 어디로 얼마만큼 배분될 것인가와 같은 경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국가에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양대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대안의 사업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명칭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은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남포에 있는 대한전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기업관리 방안에 관해 밝힌 내용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북한 공장과 기업소 관리 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북한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 체계는 지배인 유일관리제였습니다. 기업소의 지배인이 기업의 생산활동 전반을 관리,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배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즉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기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배인이 갖고 있던 자율성이 그 이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긴 했지만 또 지배인이 당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각 기업소에 있는 당 조직을 통해서 지배인에 대한 당의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유일관리제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배인을 대신해 공장의 당위원회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위원회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근로단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집체적 지도라고 합니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으로 기업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집단적 토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역시 당위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 운영 조직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는 이처럼 당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존재하고 그 하위에 지배인과 당 비서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배인은 재정, 노동, 자재 공급,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후방 공급 사업 등의 활동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 비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배인 밑에 기사장이 있는데 기사장은 생산 현장을 직접 지도, 관리하면서 생산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사장도 당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 운영 조직 체계가 이처럼 구성되어 당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실제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당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당 비서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 사업체계에서 지배인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당 비서와 협의해야 했습니다. 또 기업 관리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 비서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1950년대까지 실시된 유일 관리제와 비교하면 대한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기업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지배인 대신 당 비서가 주도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운영에 대해서 지배인과 당 비서 중 누가 더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배인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또 당 비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정치적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배인 대신 당 비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한 이러한 조치는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한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 대신 당 비서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자재를 기업소가 알아서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 사업체계에서는 내각의 성의나 관리국에서 자재를 기업소에 책임지고 현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의 사업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당비서 중심 구조로의 변화와 생산자재, 자금, 공급체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양대 축은 대한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의 사업체계에 이어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도입된 것은 1965년입니다. 계획의 일원화라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계획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세부화는 말 그대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가 부문, 기업, 지역 간에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한 것은 계획경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그간 계획경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구축의 핵심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북한 당국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해결해 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북한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